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 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뉴스는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이번 주 일주일간 정말 많이 매도를 하는데 그 와중에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핫한 이 주식 그리고 이 섹터가 있는데요. 사실상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게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공업계는 지금 현재는 상태가 좋지 않지만 내년 생각에 열심히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월가에서 꾸준히 추천하는 그러한 주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주식이 최근 들어 꿈틀꿈틀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을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0월 8일 금요일입니다. 자, 기리분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연휴 3일짜리가 시작되네요. 기리분들 이번 연휴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겟잇!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세계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금요일이니까 정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약속! 3000p 붕괴 사흘 1조 던진 외국인 팔고 남은 종목이 뭐가 있는가? 3000이 깨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아직까지도 외국인은 돌아오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판 게 뭔가 봤더니 당연히 삼성전자를 정말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숫자가 되게 웃기네요. 4848억 원 4848 삼성전자를 사고 팔고 해서 4,800억이나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당연히 순매수한 기업들도 있겠죠. 뭔가 봤더니 첫 번째 HMM을 500억이나 매수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머크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에 급락한 SK바이오사이언스도 450억이나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가스공사, 셀트리온 제약, SK이노베이션 이러한 기업들을 현재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매수하는 외국인의 매수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당분간은 외국인의 수급이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중국 헝다그룹 부도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등 다발성 악재가 여전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1200원까지 치솟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원달러 환율인데 당분간은 1180원 그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환율이 조금 잠잠해져야 외국인이 돌아올 텐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슬금슬금 빠지면서 외국인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조금은 험난하겠지만요.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베트남 올해 들어 주식 계좌 96만 개가 신규 개설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 정도면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베트남 증시에서 주식 거래를 위한 신규 계좌가 96만 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게 많은 건가 적은 건가 딱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거라고 하네요. 지난 3년 동안 새로 만들어진 계좌보다 더 많은 수치가 올해 딱 9개월 동안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베트남에는 총 373만 개 이상의 계좌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베트남의 인구는 1억 명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가 불과 373만 개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지금 현재 예금 평균 이자가 높다고 합니다. 4.4%. 딱 이걸 보니 우리나라에 한 15년 정도, 한 20년 정도 그 정도 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때는 다들 주식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주식하면은 패가 망신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야, 그때 주식할 걸, 그때 삼성전자 살 걸 이러한 생각을 다들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가면 갈수록 베트남은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조금은 갑갑한 뉴스죠. 이러다 평생 집 못 산다. 20대마저 주식 그리고 코인 자금까지 빼서 추격 매수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 2년차 김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약만 기다리다가 집을 못 사는 선배들을 보니까 평생 무주택자가 될까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은 아직 멀었지만 우선 집부터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궁금한 거는 직장인 2년차가 어떻게 집을 샀나 그거죠. 그래서 어떻게 샀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샀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4억 원을 끼운 다음에 실투자금 1억 원을 넣어서 이렇게 집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억 원 또 열심히 돈을 모은 5천만 원과 그 다음에 신용대출, 회사 대출로 1억 원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현상은 단편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0대 영끌 이런 게 많았는데 올해 들어서 20대 영끌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작년까지는 30대 영끌 그리고 올해는 20대 영끌 내년에는 10대 영끌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만 버티면 내년부터는 안간힘속 기대감 부푸는 항공업계. 지난해부터 벌써 2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요. 그러다 보니 항공업계가 고난의 행군을 현재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백신 접종률 향상,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플러스
진짜 코로나 확진자가 떨어질 거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간단히 생각해보자면은 야 근데 그래봐야 어차피 코로나 전 그 정도 수준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2년간 사실상 금지 아니겠습니까? 그 수요는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심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펜트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항공권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 기릿은 가까운 일본으로 가더라도 비행기 값이 무려 몇십만 원은 그냥 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봤을 때는 야 말도 안 돼 일본을 누가 몇십만 원 주고 가냐 그럴 거면 발리 가지. 그런데 발리는 아마도 100만 원이 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합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는 올해 제주도 렌트카 가격 무려 2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플러스 중고차 가격도 신차보다 더 비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작년까지 아니면 2년 전까지만 해더라도 야 말도 안 된다 그러한 생각을 할 그런 일이지만 하지만 수요가 폭발하면 이러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항공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항공권이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항공권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정말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비행기표를 사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행사에 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여행사 그리고 항공업계는 내년에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실적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르분들도 그게 맞든 틀리든 내년에 어떤 식의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가면 갈수록 IPO가 재미가 없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 못 받는 새내기주, 상장 첫날 원준, 아스플로 하락 마감. 아마도 기르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차트를 보고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이렇게 원준 살짝 올라가나 싶더니 쭉 흥항하고 있습니다. 아스플로 마찬가지죠. 살짝 오르나 싶더니 흥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기르분들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는 더 재미가 없습니다. 그 말은 상장하고 난 다음에 단타를 치러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소리겠죠. 이 부분만큼은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네이버 카카오 이틀 연속 주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이 바닥이고 그 다음에 주가 반등 신호탄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규제 속에 하락세를 이어가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이틀 상승 마감했다. 카카오는 최근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우려가 불거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그래서 카카오가 얼마나 빠졌나 봤더니 고점 대비 무려 30.9%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매수 리포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카카오의 주가는 고점 대비 38%나 하락하면서 각종 규제에 관련 우려가 반영이 이미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7만원을 유지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동안 신규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기업 가치를 증대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살짝 눌리게 되었으니까 단기 모멘텀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정부 규제 관련 뉴스플로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길게 보면은 변동성이 잦아들고 다시 또 우상향을 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이버는 조금 더 긍정적입니다. 증권가는 네이버에 대해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기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규제에 관련된 노이즈가 지속되며 투자 심리 회복이 쉽지는 않겠지만 논의되고 있는 규제의 방향성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갑질 및 과도한 수수료 등을 해결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광고 혹은 커머스 등 핵심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훼손될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의 주가는 여러가지 보수적인 가정들을 적용하더라도 저평가 영역까지 진입한 상황으로 현 시점은 네이버를 매수하기에 좋은 상황 그리고 가격대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네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네이버와 카카오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슬금슬금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부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여기가 바닥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변동성이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8년식 팰리세이드 300만원 급등. 이 모든 거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장이 밀집한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국내 신차 시장은 물론 중고차 시장까지 여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지금 신차를 주문해도 최장 1년 가까이 출고를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자 1년이란 시간은 정말 깁니다. 자동차가 이제 풀 체인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 리프트를 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기다려서 차를 살 만큼 이렇게 대기 인원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신차 대신 중고차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수요의 폭발은 당연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자면은 팰리세이드는 9% 상승, 현대 올류투싼과 벤츠 이클은 3.3% 그리고 2.5%씩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출고 1년 미만인 차량, 이른바 신차급 중고차로 불리는 모델들은 인기가 더 높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이 평생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언제까지 나올까 그걸 봤더니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도 야 이거 끝이 없다. 계속 가면 갈수록 중고차가 더 올라가겠다. 이러한 생각에 최근 들어 중고차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플랫폼의 올해 3분기 조회수를 보자면은 전 분기보다 무려 13%나 증가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뉴욕 증시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월가에서는 꾸준한 매수 추천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기업인지 보도록 할게요. 미국 뉴욕 증시가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월가는 전기차 등 기술주 매수론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고 하네요. JP모건, 모건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러한 대형 투자은행은 이달 투자 메모를 통해 제너럴 모터스,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NXP 반도체 이러한 기업들을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 압력이랑 시중 금리 상승 이러한 요인 때문에 빅테크주가 변동성이 커졌지만 내년 전기차 시장 확장세를 감안하면은 전기차 관련주를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내년에는 전기차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기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전기차용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이러한 기업을 미리 사둬야 된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직접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7일부터 이달 7일까지 보자면은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은 각각 3%, 5%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 반면 테슬라는 4% 상승, GM은 10% 상승, 루시드 모터스는 22% 상승하며 지금부터 대세는 자동차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오는 11월 당장 다음 달입니다. 아마존 전기차로 불리는 리비안도 이렇게 상장을 하니까 갈수록 투자 심리가 전기차에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에 몰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름들이 슬금슬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주가 상승이 조금은 심상치 않죠. 그 다음에 수소차 관련주, 리비안 관련주 그러한 기업들도 현재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많이 눌려 있었던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부터 이렇게 자동차에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기름분들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힘받은 엔터주 4인방의 이례적 비관론. 최근 들어 엔터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콘서트가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많은데요. 그리고 최근 BTS가 북미 콘서트를 한다고 하니까 엔터에 관련된 기업들이 불을 뿜고 있다는 거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투자 전망이 조금 엇갈린다고 합니다.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메리츠 증권은 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리고 엔터 업종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물론 중립은 중립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매도 리포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메리츠 증권은 엔터주의 주가 상승 동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 기대감과 인수합병 가능성이 이전보다 줄어든 점을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시장은 중국 기대감을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변화된 중국 분위기 또한 이러한 기대감을 갖기에 적합했으나 최근 중국에서 연예계 규제가 시작되며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산업 내 연쇄적인 M&A 가능성도 3개월 전 대비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러한 시각을 공부했습니다. 한익일이 그때 공부했을 때 중국의 매출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피해가 없다고 하던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힌 거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남묵적으로는 야 이거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저러니까 그러한 기대감마저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살짝 상승 동력은 조금 꺾이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M&A 이슈도 조금 중요한데요. 올해 상반기에 하이브가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SM 매각 이슈가 연이어 나오면서 엔터 업종에 M&A 바람이 거세게 불었는데 하지만 인수 주체로 꼽힌 카카오가 최근 들어 조금 메롱이죠. 그러다 보니 업종 내 M&A가 지금은 이제 조금은 잠잠해지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네요. 다만 엔터주는 조금 안 좋다고 보지만 그 반면 국내 미디어 콘텐츠 업종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최근 전세계 넷플릭스에서 대박이 터졌죠. 오징어 게임. 이거를 시작으로 콘텐츠 산업 매력도가 높아지는 시기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많이 주가가 올라간 엔터 산업에서 미디어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도 현재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엔터주가 얼마나 올랐나 그걸 봤더니 야 주봉을 보니까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SM은 여기 3만원 근처인데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도 2배 정도가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물론 이러한 리포트가 떴다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리포트가 떴다고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리포트를 보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동의를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기름들도 엔터주 그 다음에 미디어 관련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 티빙 모멘텀으로 목표가 상승. 하나금융투자는 CJ E&M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기존 24에서 1만원 올린 25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합니다. CJ E&M이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티빙의 기업 가치가 2조원까지 오를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난해 70만명, 상반기에는 130만명, 그리고 3, 4분기에는 180만 명으로 쭉쭉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CJ는 네이버와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최소 2년 내 웨이브의 가입자를 따라잡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있다고 하네요. 자, CJ ENM 지금 현재 17만 1,000원, 그리고 주가가 조금 유의미하게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며 한 번 더 쭉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흐름을 만든 게 오징어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OCI 폴리실리콘 강세 목표가 16에서 19만 5천원. SK증권은 OCI에 대해서 폴리실리콘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19만 5천원으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 그리고 이렇게 목표가를 올린 이유는 정말 심플합니다. 전분기에 이어 폴리실리콘 강세가 다시 한 번 더 지속되면서 베이지 케미칼 부분은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자, OCI 최근 들어 많이 오르다가 갑자기 쭉 빠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냅니다. 과연 지금이 단기 조정이고 그리고 매수의 타이밍일지, 아니면은 야 이제는 끝 아닌가, 이러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3일 연휴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